야,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밑에는 축인, 인호술, 묘호, 뭐 묘축 이런 게 있구나. 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 말한 대로 뭐 병호, 정 이게 도대체 뭐지? 뭐 이것뿐만 아니라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구조들이 주는 의미들이 있다는 거지. 그걸 이해 못하면 저 사주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빠를 보고서 첫마디로 뭐라고 해야 될까? 저런 상황에서 저 아빠를 평가하면 한마디로 뭐라고 해야 될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뭐라고 할 거예요? 저런 구조를 보자마자 당신의 아빠는 이랬겠군요라고 한마디를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빠는 성질이 더러웠겠군요. 라든지 아빠는 아주 몸부림쓰였겠네요. 뭐 라든지 이 성욕이 정력이 뛰어나신 분이게요. 라든지 아주 가정은 안 돌보고 밖으로 싸돈다는 부친이었겠네요. 라든지 그럼 그 한마디가 맞으면 그 뒤로는 쉬워진다는 거지. 그럼 다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이 자기가 다 알아서 그 아빠 개 같은 놈이었어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가 알아서 이제 볼 거 아니라고. 아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죽었어요. 라고 하든지 기타 등등 쉬워진다는 거예요. 저 구조에서 그러니까 더도 말고 이걸 보는 순간에 이 구조에서 보이는 3개에서 5개만 찍어낼 수만 있다면 이미 고수라니까. 그러면 잘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지금 사주팔자에 있는 8글자만 가지고 3개에서 5개를 찍어냈을 때 고려하지 않은 건 대운도, 세운도, 나머지 격오고 식구시 생곡, 제우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았어요. 맞잖아. 오로지 여기에 있는 여기 글자만 보고 딱 그렇게 찍은 거야. 아버지 개지랄 같았었네요. 당신은 남자가 붙는데 그 남자들은 자꾸 당신한테 돈을 줄 거야. 그걸 말을 바꾸면 너는 돈 때문에 남자를 골라 라고 통변할 수 있어 없어요? 전번에 이거 했었잖아. 근데 분명히 이야기했었죠. 무기합사의 임수니까 임수는 이 병화를 싫어도 담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조사지는 어떻게 다르죠? 이거다고? 얘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합해 놓고도 임수를 공격, 즉 간보는 놈이에요. 간보는 과정에 반드시 간을 보면서 돈은 줘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게 협자예요. 자, 그럼 이걸 봐봐요. 분명하게 여기에 무가 있고 여기 어딘가 개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무개는 아니죠. 그러면 신금하고 병화가 이렇게 합을 했어요. 이건 뭐냐 이거죠. 분명한 거는 임수는 다시 병화와 강압적으로 접촉해요. 맞지? 맞잖아. 그럼 이 사주도 분명히 돈과 연결이 있는 거야. 돈과 연결이 있잖아. 그 돈과 연결된 것이 뭐지? 신금이라는 거야. 아까 돈과 연결된 것이 뭐지? 무토라는 거야. 틀리잖아. 그러면 어느 것이 좀 더 사랑받는 여인이야?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왜 무게가 되죠? 그렇게 보셨구나. 또 다른 분 의견 있는 사람? 신축이 이민한테는 굉장히 좋은 인자니까. 임수 기준으로. 신금이 임수를 좋아하니까. 신금은 여기에 임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신금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종화 있어요. 정신님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금은
아니, 임수는 신금을 그렇게 좋아하죠. 정화, 신금, 임수면 제일 좋지만 그냥 신금만 있어도 임수는 좋아해요. 왜? 자기는 신금 있으면 잉태한 모친처럼 미네랄 품은 거거든, 이쪽에다가. 뱃속에다가 미네랄 품었어요. 물의 가치가 엄청 안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물의 가치가. 근데 신금을 품지 못한 물은 그냥 방탕하는 물일 뿐이에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임수가 그래서 신금을 갖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즉, 그 물이 흘러다니고 아무 쓸모없는 물이 될래, 아니면 미네랄을 품어서 가치 높은 물이 될래는 신금이 결정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정화가 있으면 정신임으로 신금의 시종자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임인 삼자가 그렇게 효과적이라고 하는 거죠. 효율적이고. 정신임 삼자의 특징은 총명하고 하늘에서 돈벼락을 맞고, 적어도 두 가지는 갖게 되는 거야, 정신임이. 그러니까 정해, 신,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정신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런데 신금하고 병화하고 뭘 바꾸는 거지? 즉, 임수는 돈이 생기려고 그러면 분명하게 신금을 활용해야 된다는 뜻이 되잖아요. 말을 바꾸면이. 그럼 신금을 모르면 병화가 생기는 길을 모르는 거지. 저건 너는 무조건 돈이 생겨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 조건이 하나 있어. 신금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신금이 무슨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통변이 달라질 거 아니라고. 그러면 지금 신금을 어떻게 읽느냐에 문제가 있을 거잖아. 그렇죠? 무조건 돈이 생기는 게 아니라 신금과 합하는 방식으로 돈이 생기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임병은 무조건 돈이 생기는 게 아니라 무게 합하는 방식으로 돈이 생겨요. 이 여자는 화류계로 빠졌어요. 결국은 3년 남자 사귀다가 화류계로 빠졌다니까? 저번 시간에 했었잖아요. 화류계로 빠졌다고. 10년의 세월 중에서 3년 연애하고 나머지는 7년 동안 화류계로 빠졌다고. 왜 화류계로가 됐지? 이 여인이 돈을 벌려면 무게 합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어. 이해돼요? 저 여인은 돈을 벌려면 무토라는 남자를 활용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거는 천간만 봤을 때고, 그게 이제 나머지 조합이랑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걸 봐야지. 하지만 기본적으로 최소한 적어도 저 여인은 화류계의 느낌은 들지 않는다는 거야. 왜냐? 신금이라는 시종자를 임수가 품을 수 있기 때문이야. 다만 그걸 품으려면 병화랑 합을 해야 돼. 그러면 이 여인도 지가 뭔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면 돈을 활용하는 그런 거랑 연관이 돼 있는 거야. 그럼 나머지 구조가 어떤 식으로 돈을 활용하는지를 설명해 주겠지. 그걸 읽어내야만 돼. 어렵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선생님, 신금을 남자로 지금 보는 게 밑에 축을 깔아서 아직 남자로 안 봤는데요? 아니, 사랑받는다. 아, 사랑받는 거는 이 개념이에요. 요거. 신금이 네. 씨앗이어서. 임수,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임수의 가치가 올라가려면 무조건 신금이 있어야 돼요. 아까 병호가 그냥 그 오토바이 타고 밤에 싸돌아다니고 그 방탕이잖아요. 방탕. 그 방탕하는 거는 이 속에 열불이 나니까 방탕하는 거고, 임자도 방탕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방탕을 해야죠. 임자시니까. 하지만 방탕하지 않는 이유는
신미월이었기 때문에 방탕하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신미가 없었다면 저도 임자에서 싸돌아다니고 방탕을 했겠죠. 그런데 오히려 왜 내가 오히려 안으로 기어 들어가서 매 13시간씩 이러고 있었겠어요? 공부를 했겠어요? 신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임자라는 여기 임자라는 그거가 만약에 여기에 신금이 없었다면 이건 방탕이라니까요. 근데 여기에 신금이 있잖아요. 신미열을 먹은 신금이 여기에 임자에서 풀어져요. 그러니까 방탕이 아니라 오히려 안으로 들어가야 집안에 박혀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임수의 가치가 그래서 신금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근데 정화가 있으면 더 좋다는 거고.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겉으로만 드러난 걸 본 거예요. 겉으로만. 근데 그거를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 이 축인이라는 게 딱 연결돼 버려요. 네, 하나씩 풀어보자 이거죠. 이제 병신, 지금 분명히 저번 주 이것하고는 어떤 일종의 모종의 공통점이 있어요. 임수가 병화를 취하는데 하나는 무게합으로 취했고 하나는 병신합으로 취했어요. 다르죠. 분명히 다르죠. 두 번째는 정임합을 하는데 병화가 또 협자로 땡겨오네? 저게 뭘까죠? 그죠? 저게 뭘까? 분명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뭐라고 얘가 통변을 했냐면 입양당하지 않았으면 죽었을 거야 라고 그래요. 입양되지 않았으면 죽었을 거다. 부모랑 인연이 없다는 거지. 부모와 인연이 없고 입양되지 않았으면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이 모친이 깜짝 놀라면서 그렇잖아도 부모는 이미 떠났고 내가 어릴 적에 이 아이를 입양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를 읽을 수만 있다면 월천대사가 아니라 월이천대사, 월삼천대사로 가는 거야. 월삼천. 그러니까요. 안타까워. 좀 거만해졌는데. 근데 좀 지나면 이제 진짜로 이제 계속 수업에 듣다 보면 이제 월이천, 월삼천 올라갑니다. 큰 검적을 보면서 정임합 그 사이에 병호가 있다는 것에 뭔가 비밀이 있다는 거지. 근데 그거의 추론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병호가 말처럼 싸돌아다니고 오토바이 타고 지랄 연병할 수 있다는 것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 것들이 그 주위에서 병호의 그런 행동을 말리는지를 봐야 되는데 정묘로 붙어있네? 그럼 말릴 수가 없잖아. 못 말리, 오히려 더 부추기잖아. 아빠는 지랄 같았다라고 통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아빠는 육체파였고 지 성질대로 이 성질이 불같을 거 아니라고 저게 잘못하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모였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정임합 사이에 병화가 있고 임수가 병화를 충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또 병신합인데 임수가 병화를 취하는 것과 정임합하는데 병화를 취하는 것의 맛이 틀리죠. 틀려요? 똑같아요? 틀리잖아. 하나는 신금을 취할 수 있잖아. 하나는 지금까지 아까 설명했던 거로. 근데 정임합을 하면 병화를 충할 때 그 가치가 있어 없어? 왜 입양이 되지 않았으면 임수 얘는 뒤졌을 거야? 아니, 뒤졌을 거야를 좀 세련되게 사망했을 거야 라고 통변할 수 있지. 적어도 임수가 증발될 수 있다는 거지. 증발. 임수가. 그러면 병호는 임수한테 좋은 아빠야? 나쁜 아빠지. 나쁜 아빠이잖아요. 그죠?
또 5월이니까 시절도 이뤘어. 정묘도 마찬가지로 계속 병호를 도와주는 모양이잖아요. 임목도 인호로 도와주는 모양이잖아요. 그럼 임수는 어떻게 된다? 존재감이 사라질 수도 있었던 모양이라는 거죠. 근데 과연 저런 모습을 보고 너는 입양됐겠구나. 입양 안 됐으면 너는 죽었어. 그렇게 통배할 수 있냐 이거죠. 이 구조에서. 이걸 못하면 이제 올천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걸 할 수만 있다면 올 2천, 3천으로 간다는 거지. 근데 분명히 아까 핵심이 뭐였지? 병호가 지랄 맞는 거라는 것부터 시작됐어야 돼. 그리고 그 주위에 정묘가 있네? 연오를 봐야 돼요, 먼저, 연오를. 일간 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30세도 안 되네. 지금 17세, 20세 이야기 하는 거야. 공부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저 구조에서? 못하죠. 말년으로 가면 모를까. 30세 이제는 공부할 맛이 전혀 없는 애예요. 밖으로 기 나가서 사회활동 하려고 할 거 아니라고. 지극히 현실적이니까. 날라리? 그렇지, 날라리지. 또 설마 또 동병상련을 느낀다 이런 표현을 하려고. 아니, 날라리도, 그냥 얘는 을목이 있지만, 이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로 가버리잖아. 얘가 통제 능력이 없는 거지. 그게 뭘 지금 설명하는 거냐면, 각 궁리를 나눠서 볼 줄 알아야 돼. 그냥 이것만 가지고 볼 게 아니라, 얘 입장에서 얘도 지금 할매가 날라리지, 할매가. 할매 날라리에 피를 이어받은 애야. 엄마의 날라리 피를 이어받았구만. 그것도 셀프 고백하네 또. 나는 매일 보는 게 저런 식으로 궁리를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동시켜가면서 보거든. 할머니를 보고 싶으면 요 할머니 자리를 기준으로 봐버려. 아빠 보고 싶으면 병원을 기준으로 주위에 뭐가 있나를 보는 거야. 그런데 병화 입장에서는 얘 나오면은 병화도 피곤하고 임수도 피곤해. 왜? 그냥 병임충이었다면 상관이 없어. 정임합한 다음에 병임충이야. 그리고 그 병임충이 강제로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임수도 병정이 싫고 병정도 임수랑 충하는 게 싫은 거야. 그럼 여기에서 잘 생각을 해봐. 좀 어려울 수도 잘 생각을 해봐. 얘가 임수가 얘랑 충한 다음에 얘랑 합한다는 의미는 뭘 것 같아? 얘랑 충한 다음에 얘랑 합해. 임수 입장으로 병호는 뭐 부모인데 정묘는 조부모나 이렇게 있잖아요. 부모를 죽인 다음에 조부모에게 키워준다 이런 느낌이 됐어요. 육친으로 보면 그렇지. 그리고 이 사람은 입양됐다고 본 거지. 예, 국가적으로 가면은 그게 입양. 그러니까 이렇게 통변하면 탈이 없어. 어려서 할머니한테 키워졌거나 입양되었군요. 이러면 양다리를 거친 거야. 살짝 양다리를 거쳐서 절대 안 틀리는 방식을 택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똑똑한 척 100% 입양이야 이러면 틀릴 수도 있잖아. 어려서 할머니나 키워졌거나 입양됐군요. 이렇게 하면은 100% 브라보 이렇게 할 거 아니라고. 절대 안 틀릴 거 아니라고. 그거는 이제 변통이지, 변통. 그 지금 뭘 추론한 거죠? 앞에 있는 충은 그냥 깨지겠다만 본 거야. 그런데 임정임 합을 해가지고 임수가 저리 이동하려는 욕망을 가진 거야. 맞아? 오늘은 뭘 맞추려고 하는 거가 아니고 상상을 해보자는 거야. 상상. 교수님이 네? 할머니가 키워줬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가는데 입양은 어디서 추론했어요? 지금 수업 시간 안 들으셨죠? 아까
말부터 시작해갖고 열심히 증발한다고 그랬잖아요. 얘랑은 병정오묘인은 이 임수를 증발시켜버린다는 거죠. 증발시켜버리는 요인이 병호예요. 그러면 병호기 때문에 임수는 병호랑 인연이 깨진다는 거죠. 그 인연이 깨지는데 그거는 임수 입장에서 본 거예요. 근데 아빠 입장에서 보면 임수도 마음에 안 들고 그 본성 자체가 자식이고 지랄이고 지멋대로 살 거야 라는 욕망이 엄청 강한 아빠라는 거죠. 날라리라는 거죠. 아빠가 버리고 집을 나가버리는 중- 그럼 바로 그런 거예요. 아, 입양으로 연결시키는 그 개념을 지금 금방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일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부모 자기가 입양으로 해석을 된다니까. 그래서 양다리 걸치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 상을 어떻게 읽을 거냐 이거예요. 이 상을 볼래요? 정신 차리고. 이것과 이것이 왜 연결돼 있죠? 오화랑 정화랑 틀려요, 동일해요? 같죠? 그러면 왜 할머니가 아니고 입양이 될까요? 모친과 여기가 동일해요. 오, 대단하네. 모친 가치우기. 아니, 이거 대단한 건 내가 대단한 거야. 이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몰랐는데 제가 질문해서 그렇죠. 박수. 그렇죠. 근데 이게 정답이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자꾸 추론하는 과정을 거쳐봐야 돼요. 그리고 이런 내용은 없어요, 책에. 그냥 이렇게만 써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는 무슨 생각하는지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 될 것이고, 이것들이 지금 내가 설명하는 내 생각이에요. 근데 분명한 거는 오화랑 정화랑 전혀 다르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병호가 아니라 병신? 이러면 둘이는 틀린 거야. 그러면 할머니로 갈 수 있죠. 입양이 아니라 할머니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신묘 이렇게 합을 하고 있잖아요. 얘랑 할머니랑 연결돼 있잖아. 이해돼요? 재밌잖아요.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기까지 20년 걸려요. 문제는 20년 걸리는 쓸데없는 것을 안 하면 5년이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앞으로는 계속 이런 방식의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맨날 사주 구조의 달인, 저번에 사주 통변의 달인이고, 내가 사주 구조의 달인이라는 책을 쓰겠다라고 맨날 하는 이거 다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눈을 기르는 그런 것들이에요. 재밌잖아요. 사주 원곡에 있는 글자들 가지고 이렇게 막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런 게 얼마나 재밌어요. 어디 이런 건 없잖아요.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관법 자체가 없어요. 어찌됐든 병호가 이렇게 있는데 병호가 지랄 같은 이상하게 오와 정화가 연결돼 있네. 아, 이거는 모친이 이동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모친이 2명이고 모친이 이동한 거라고. 근데 이 임수 입장에서는 이 여자 엄마가 이 딸을 사주를 보러 온 거예요. 엄마가 딸의 사주를 보러. 아빠가 딸의 사주를 보러 올 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화랑 정화랑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양엄마가 보러 오신 거예요? 그렇죠. 양엄마가. 근데 양엄마가 보러 왔는데 이 상담하는 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 입양 안 했으면 이 딸은 죽었어 이래요. 뭘 봤냐 이거지. 뭘 보고 감히 저렇게 통변할 수 있냐 이거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올 삼천 간다는 거지.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오로지 사주 원구에 있는 8글자로 저걸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걸 불러오지 말고. 또 인이라는 글자가 태어난 데서 다른 데로
아니, 그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주의할 거는 절대로 하나의 글자 가지고 그걸 분석하면 안 돼요. 무조건 8개 다 봐야 돼요. 지금 설명하는 건 8개 다 보고 설명하는 거예요. 6개도 안 돼요. 4개도 안 돼요. 무조건 다 봐야 돼요. 반드시 뭔가가 인자가 있어야만 가능해요. 그런 게. 만약에 오화가 정화로 연결되지 않았다면 인목이 묘모로 가니까 할머니한테 갈 수도 있어요. 왜 할머니한테 갈 수 있냐? 동일 오행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근데 할머니한테 갈 수 없는 이유는 정임합을 했다고, 병임 충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엄마가 이동한 거예요. 엄마가. 그러면 저걸 보면은, 아, 얘가 입양될 당시에 엄마가, 그러니까 양엄마가 얘를 입양했겠구나라고 추론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걸 어떻게 멋지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도사님이 되는 거예요. 브라보! 막 이렇게 될 건데. 통변을 어색하게 하면 그 효과가 없는 거야. 당신은 양엄마와의 인연이 너무 좋군요. 다 그러니까, 5만 원 냈는데 갑자기 30만 원 얹고 콜, 뭐 이렇게 될 거 아니라고. 그런 게 다 구조에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설명하잖아. 정화가 연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국가에서 좀 지정한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요. 그것이 또 마찬가지로 오화랑 정화랑 연결이 없으면 국가 자리로 가요. 그런데 오화, 정화가 연결되니까 그저 부모의 이동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렵죠?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이잖아. 병신 오면, 병신정이라고 그러면 그건 국가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해외로 입양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통변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얘는 오화랑 정화 연결돼 있잖아요. 그게 바로 구조라는 거예요. 그런 게. 오늘 이상하게 강의가 잘 돼 멋지다. 좀 쉬었다 하시죠.